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가 문화도시 정체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포럼을 열고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필요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브랜드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의 포럼 주제는 부천시 문화의 미래, 새로운 가능성과 확장성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정책 전문가와 지역 예술인, 문화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포럼의 시작, 지역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공공극장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동네 예술단 사업 이런 부분들을 진행합니다. 즉 문화예술이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 아트센터와 부천 아트벙커 B3구 등 문화 거점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4대 국제축제와 시민예술제, 봄꽃축제 등 크고 작은 문화행사들을 매년 개최하는 부천. 전문가들은 부천 시민의 삶과 지역성을 연구해 부천만의 문화 정체성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의 지역성을 토대로 설계할 때 지속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시설 운영도 좋고 축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분이 부천의 시민들의 삶, 시민들의 생활, 부천의 공간, 부천의 지역들을 연구를 하셔서 부천성을 발굴하고 이걸 통해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올해 부천시 문화관광 예산은 1,500억 원 수준. 부천시 예산인 2조 5천여억 원의 6%에 해당합니다. 부천 시립예술단 운영과 부천 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운영비, 부천 문화재단 출연금 등에 가장 많이 투입됩니다. 문화와 지역 경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제기됐습니다. 단순히 문화 향유 단계를 넘어 산업과 결합해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천시 하면 문화도시 이미지가 부각되어는 있는데 그것이 지역 경제와 지역 이후의 발전에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느냐, 이제 문화예술이 향유하는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산업이나 경제와 결합을 해서 경제적인 가치,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부천의 지리적 이점과 콘텐츠 경쟁력을 활용한 체류형 문화관광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공항도 가깝고 지리적인 입지도 좋고 문화적 콘텐츠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우리의 경쟁력이 있으니 1박 2일 혹은 2박 3일 그 관광 혹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산업들을 좀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와 융합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좀 만들면 좋겠다. 또 부천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은 문화예술특구 조성, 공공극장 활성화, 시민 미디어 활동 등 주요 문화 현안을 놓고 올해 사업을 자체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시민추진위원회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운영 조례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부천시에 촉구했습니다. 시민추진위는 부천시 보건소와 지난 7월과 지난달 2차례 면담을 진행했지만 부천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조례에 명시된 심의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천시가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 없다면서도 2,700만 원을 들여 설문조사 용역을 진행한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부천시 보건소는 즉시 의료원 관련 설문조사 용역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의 월권이며 시민의 결정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부천시장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례에 따라 부천시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즉시 구성해야 합니다. 최근 부평 지역에서 잇따라 무인 점포를 턴 중학생 2명이 검거된 가운데 같은 지역에서 무인 점포를 돌며 현금 수백만 원을 훔친 또 다른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평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군 등 10대 3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남원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유족들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횡단보도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8일 밤 8시 54분쯤 남원시 충정로 춘향골 체육공원 앞 횡단보도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11살 엄모군은 수영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군은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수영 강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엄군은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100km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엄군이 사망한 곳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이었기 때문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51.5km를 초과한 시속 101.5km의 속도로 진행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금고 1년 6개월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고 1년 6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종 결정이 잘 나와야 되는데 최종 결정이 정말 우리를 실망케 하면 어떤 이후에 문제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런 세상 살아서 보니까 눈물 속에 살고 살 수가 없어요.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상보다는 적게 구형됐는데 일반적으로 제한속도 20km 초과 중과실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기는 하나 도로 상황이나 도심지인지 그리고 횡단보도 인근인지에 따라서 매우 중하게 처벌될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는 횡단보도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해 엄격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피해 가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11일 규제지역 주민을 원고로 한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정부가 11호 대책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을 중과했다며 패소할 경우 일부 대책 해제는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11호 대책에 9월 주택가격 통계까지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달 통계를 확보했음에도 폭넓게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무리하게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국민의힘도 정부의 11호 대책이 9월 주택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대책이라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인접한 비규제 지역 거래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박은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20일간 조사한 아파트 매매 거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8,716건으로 이전 20일간보다 43%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거래가 76% 감소했는데요.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2% 증가했는데요. 수원 권성구가 73% 증가한 가운데 화성시 58%, 파주시 42%, 구리시 41% 등 증가율도 풍선 효과 양상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지역 11월 아파트 입주 전망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79.8로
전달보다 7.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92.7에서 75.6으로 17.1포인트 급락했고 광역시와 도 지역도 각각 5.2포인트, 6.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은 100에서 85.2로 경기 지역은 94.1에서 69.6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하면서 신축 입주 아파트 입주 여건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물류비 절감 정책인 1000원 택배의 2단계 확대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1000원 택배 서비스 집화센터를 인천 지하철 1, 2호선 30개 역사에서 60개 역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000원 택배는 시가 생활 물류 혁신을 위해 지하철 역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시내 지하철역 집화센터에 직접 물품을 입고하면 최저 1,000원부터 배송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물품을 픽업하는 경우 2,000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시행 이후 1년 만에 누적 배송 100만 건을 돌파했고 가입 업체 수는 7,400개를 넘어섰습니다. 도시는 2단계 사업 확대를 통해 159명의 인력을 배치했으며 이 중 120명은 여성과 노년층입니다. 인천 지역 섬 관광객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 섬 지역 관광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223억 원보다 32% 증가한 295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연안 여객선 이용객 수도 작년 59만 7천 명보다 30% 늘어난 77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인천 시민이 14개 항로 연안 여객선을 이용할 때 편도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인 1,500원만 내도록 한 인천 아이 바다패스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 주민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연안 여객선 정규 운임의 50%를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 70%로 확대하면서 이용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시가 지난 7월 시민 12,000여 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시 10대 주요 정책 중 인천 아이바다 패스가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명칭을 계양 AX파크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양 AX파크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AX를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연구와 실증, 사업화가 연계되는 통합 플랫폼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계양 AX파크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2단계 지정 절차가 완료된 후 공식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시와 LH, 인천도시공사는 계양 AX파크 브랜드를 활용한 공동투자 유치와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연천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사업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은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예산 6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서울시가 주도권 없이 책임만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협약 내용에 사업 해지 조건이 일부 명시돼 있지만 불균형한 계약 구조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부지 성토와 토질 안정성 검토 등 핵심 요건이 완료되기 전에 매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며 매우 위험한 사업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연천군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